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차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 일찍 거래처에 왔고요. 너무 또 일찍 와서 제가 공원 한 바퀴를 돌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공단이다 보니까 트레일러들도 많이 다니고 지게차들도 너무 시끄러워서 차에서 찍는 점은 좀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은 단도가 5주년이 됩니다. 짧다면 짧은 거고, 이제 보통 제가 책에서 봤던 중독을 완전히 끊어내는 시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드디어 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왔던 데에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받았던 그런 응원과 또 격려도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생을 할 수 있게 조언을 주신 분도 제 구독자였고, 또 제가 계속 운동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많은 힘을 불어 넣어주신 것도 구독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도박을 길게 동안 끊는 게 힘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너무 심각한 불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재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발을 하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재발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재발을 안 하고 이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재발했을 때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역설적으로 잘 나갈 때입니다. 보통 이제 도박을 끊을 때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 자금을 더 이상 유통할 수 없을 때, 빚이 어느 정도 목까지 차올라서 이제 돌려막기조차 힘들 때, 그때 이제 보통 단도를 많이 시작을 하세요. 이제 단도라는 것도 도박을 이제 안 한다고 선포를 하고, 또 여러 상담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도박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재발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모든 빚이 예를 들어서 정리가 됐어요. 뭐 하던 사업이 갑자기 도박을 끊고 일에 집중하니까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잘 풀려서 그 빚을 잘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소득도 전보다 훨씬 집중력 있게 일을 하니까 잘 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또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이젠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좀 이제 마음이 안정됐으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내가 주변으로부터 신뢰도 쌓았고, 또 자금적인 문제도 해결했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옵니다. 또 그동안 내가 도박 빚을 해결하면서, 혹은 그 전에 도박을 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돈 빌리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빌리는 게 상당히 용이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 물론 초반에는 또 잘 될 수가 있어요. 시드도 넉넉하고 또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딸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결국 도박이라는 거는 내 욕심에 의해서, 또 게임 자체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잃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는 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또 이제 잃을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 못 멈춘다는 거죠. 네, 또 본전 생각이 나고, 또 따면 딴 데로 더 크게 따려고 또 욕심에 의해서 더 들어가고, 결국 또 시대가 커지고 베팅 금액이 커지면서 전처럼 혹은 저보다 더 큰 괴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더 많은 빚으로 더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사업이 전보다 잘 되거나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돈을 잘 벌 때 유혹이 찾아와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 이 경우는 좀 그래도 돈을 덜 잃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던 것보다 사업이 안 돼, 혹은 벌이가 시원찮아, 뭐 투잡을 뛰었는데 그 투잡으로 하던 게 뭐 일이 덜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좀 마음이 안정화됐다 싶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투잡을 덜 뛰었는데,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수입이 줄다면 또 돈에 대한 아쉬움,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쉽게 돈을 또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 혹은 지금 이 돈이 덜 벌리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또 손대는 게 도박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상적인 삶이 산을 천천히 한 걸음씩 힘들게 올라가는 거라고 치면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은 뭐죠? 옛날에 내가 했던 도박이 생각이 나요. 그럼 저쪽 뒤를 돌아보면은 암벽 등반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산을 천천히 삥삥 돌아서 올라가면은 5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산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어요. 그럼 이게 내리막길 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또 언제 내려가? 또 내려갈 때 또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냥 절로 가면은, 저기 뒤로 가면은 조금 약간 위험해 보이지만 한 10분이면은 암벽등반 타면은 재수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선 내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좀 지쳤을 때 거기에 기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암벽을 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항상 또 미끄러져요. 다 온 것 같을 때 항상 미끄러집니다. 그럼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럼 낭떠러지에서 단순하게 그 암벽을 탔던 시간만 낭비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딘가 다리도 다쳐 있을 거고요.
뭐 허리도 삐끗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신발이 날아갔을 수도 있고 옷이 다 찢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아까 갔던 지루하고 고단했던 그 산행을 5시간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몸이 성치 않죠. 절벽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재밌게 올라갔던 사람들 이미 저기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거 따라간다고 뛰어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외롭고 또 시간은 보니까 밤이야. 아까는 앞에서 나한테 손전등을 비춰주고 함께 얘기하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그것도 또 안 보이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이 뭔가 위기라고 생각해도 그냥 꿋꿋하게 한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자꾸 지름길을 찾다 보면은 그 지름길이 결국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례를 보면은 잘 돼도 안 돼도 이 유혹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박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손을 댔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건드릴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단단해져야지 어떤 외부 환경이 바뀌고 어떤 불안한 요소가 오더라도 내가 손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강해져야지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세 번째로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안정됐다.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제 안정되고 부러울 게 없는 삶으로 보이는데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잘 나가는 경우도 아니고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온하게 누가 봐도 안정된 삶을 사는데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료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했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고 뭔가 내가 정체되어 있는 기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듯한 기분을 가져보려고 손댄 게 도박인데 또 역시 여기서 망가지죠. 한참 뒤로 가서 후퇴된 상태에서 또다시 정신을 차리면은 앞서 보였던 그런 안정된 삶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그거를 버티고 참아와서 거기까지 간 건데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 환경의 문제, 여러분이 닥치는 그런 변화 때문에 여러분이 재발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약해지거나 여러분 스스로 뭔가 성장의 동력, 무료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나약해진 내 마음의 그 틈으로 도박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성벽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유혹들, 작은 유혹이라도 쉽게 뿌려줄 수 있는 거지 결국 이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도박에 대한 생각은 약해져요. 근데 그 도박에 대한 생각이 약해지는 만큼 또 내가 거기에 대한 갖고 있는 경각심도 또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틈만 보여도 나에게 나중에 크게 정말 이 댐이 무너질 때 그 조그만 틈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은 큰 댐도 무너지듯이 도박도 마찬가지라고 이 중독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조그만 틈만 보이면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또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게 중독의 문제이고 중독 중에서도 이 도박은 나만의 피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은 물론 친구들이나 내 주변 회사 사람들까지도 몽땅 끌고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도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한번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더 단단해지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저는 강이나 멘탈과 완벽한 루틴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뭐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성장시키자 이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부적인 변화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것도 난 열심히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덜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자꾸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계속 가려면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론 당연히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도 잘 돼야 되고 일도 중요한데요. 내가 그 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다른 외부적인 흔들림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께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리고 그 투자도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PT를 하라고 하면은 뭐 도박으로 다 날린 사람한테 어떻게 PT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 분들 꼭 얼마 안 돼서 도박으로 또 몇백 몇천 날립니다. 도박으로 몇백 몇천 날릴 돈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또 핑계를 내죠. 이거 돈 만들려고 한 거다. 그럼 그게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투자는 나한테만 하세요. 다른 데는 투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꼭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시작하고 싶어요? 투자를 위해서 뭐 쇼핑몰을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무슨 악기를 배우고 싶다. 혹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걸 할 때도 저는 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든지 혹은 그 분야에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들을 다 미리 적어놨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하기 전에 꼭 한번 스스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방향으로도 여러분 써보시고, 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그런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없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도 해야 되는 게 자기 개발입니다. 평생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있어서 엄청 지루해요. 우리 도박은 어때요? 어떨 때는 30초 만에 그 보상이 왔어요. 내가 잘만 찍으면은, 운만 좋으면은 30초 만에 나한테 그 보상이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개발은 달라요. 이게 30일 뒤에도 올 수 있고 3년 뒤에도 올 수 있어요. 그 보상이, 결과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건 나중에 몇 년 뒤에 나한테 좋겠구나. 그럼 몇 년 동안 이걸 참고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내할 수 있고 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책은. 또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줘요. 고단한 거, 지루한 거 참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도박이랑은 완전 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 책을 읽는 행위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단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책을 읽어보시고, 두 번째, 어떤 취미를 하시든 간에 무조건 운동은 여러분 24시간 중에 최소 1시간은 쓰십시오. 내가 강해져야지 외부의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내가 강해지는 거는 몸입니다. 몸이 강해져야지, 몸이 건강해져야지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져요. 또 어떤 유혹이 왔을 때도 내가 땀을 흘리고 나면은 그냥 지친 마음으로 뻗어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뭔가 내가 나태하고 몸이 뭔가 심심하면요, 그 유혹에도 취약해요. 아, 심심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 나른한데 이거 한번 좀 해볼까? 뭔가 자극적인 걸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특히나 도박했던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죠. 내 도파민이 올라가야 하는 그 역지값이 더 세기 때문에 더 큰 자극, 더 강력한 자극을 항상 원해요. 또 항상 그 문자들이, 도박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옵니다. 무슨 경기가 시작되거나 무슨 올림픽, 월드컵, 아니면은 무슨 월급날, 뭐 첫중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뭐 친구 뽀찌, 뭐 사이트 옮겼으니까 들어오면은 뭐 주겠다 뭐 주겠다, 끝도 없이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짐을 넘어서 늘 여러분 몸을 약간 피곤할 정도로 좀 여러분을 혹사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귀찮아서라도 안 합니다. 진짜 피곤해서라도 안 하게끔 여러분들은 세팅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힘들다, 그런 모임에 찾아가세요. 여러분 독서 모임에 찾아가시던지요, 운동 모임에 여러분 스스로 가입을 하세요. 뭐 주변에 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들면 됩니다. 저도 운동 동호회를 제가 만든 것만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답을 직접 찾으면 돼요. 근데 자꾸 찾기가 귀찮으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찾을게요 하고선 미루거나 안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더 키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그 문제를 더 키워요. 나중에는 정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셨다면은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거든지 해보세요. 망해도 됩니다. 여러분 책 읽다가 여러분 책 잘못 골랐다고, 잘못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망치지 않아요. 운동을 어떤 걸 여러분이 했는데 그 운동 여러분이 잘못했겠다고, 재미없다고 여러분 몸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기 쉬운 도박은 여러분들을 100% 망가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쉬운 거에 기대지 마시고요. 운동도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냥 진득하게 한번 해보시고 결과도 언젠가는 분명히 올 거예요. 저도 운동을 진짜 오래 했는데 그저 평범하죠. 하지만 저는 진짜 제가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는 걸 느껴요. 수치상으로도 제가 간 수치 정상으로 다 돌아왔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식도염, 장염 지금 싹 다 나았습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좋아지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 꾸준함의 힘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지금 힘들지만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은 언젠가는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행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그 마음을 과거에 두시면은 후에, 진짜 저도 많이 울었는데 그 도박에 대한 생각 옛날 거 해봤자 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건 지우시고요. 다가오지를 않을 미래를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여러분의 에너지 온전히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재밌게 쓸까,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 더 행복할까, 여기에만 집중하시고 좀 힘들지만 운동하시고 꾸준하게 단도 활동에 도움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짜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비건 한다고 깝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보카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꺼끌꺼끌한 야채들만 먹다가 그 부드러운 아보카도, 정말 이 기름기가 풍부하고 정말 무슨 고기 먹는 것처럼 맛있었어요.
근데 맨날 여러분 자극적인 거 먹고 술 먹고 그럼 이 미각을 잃어요. 자극적인 거에 그렇게 중독돼 있다 보면은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지금보다 행복하고 싶다, 지금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들 한번 절제하는 삶이 한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한번 쫙 빼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더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 안에서 분명히 그 행복감을 가지실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살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